think I need to tell you more. 내 몸이 산다. 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Needed a raise, I work so hard for this love of mine, love of mine. 그리고 우리 이재마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동일수세본을 만드신 이재마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이제 사상체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요.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를 이제 최수종 씨가 주인공을 맡으셔서 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대학의 피크를 찍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재마 선생이 정말 태양인이었을까요? 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기존에 있던 한약으로 자기 질병이 치료가 안 돼서 네.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저도 실은 진단본초 방제 뭐 이런 식으로 원 시스템대로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체질의학에 대해서 저는 좀 반감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인류를 네 가지로 나누냐.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사실 저는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을 이제 처방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잘 들어맞는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포인트에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약성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이제 방제약 시스템으로 약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해서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약에 사람을 좀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증의학이잖아요. 대증의학. 예. 그래서 어떤 증에 굉장히 기가 막힌 그 약효를 가진 약재들이 많아요. 예. 그거를 적절하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 증상에 증은 맞는데 사람이 안 맞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사이드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풀리는 게 있었는데 체질의학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때 사람의 체질을 모르고 그런 약의 약성을 이제 썼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실 양쪽을 다 쓰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체질 의학에 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난하게 증세에 맞게 이제 약을 쓰는 것도 좀 빠르고 좋을 때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선별해서 쓰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체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쪽입니다. 여러분은 건강 팟캐스트 내 몸이 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 후에 유명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사암도인이시라고 성함은 전해 내려주지 않고 그냥 호만 사암도인. 이 사암치유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이 사암침의 효과 어떤 것 같습니까? 장부 쪽에는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하죠. 침을 4개를 갖고 4개의 혈자리를 해서 네. 치료를 하는데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기는요, 이게 네. 임진왜란 당시에 일설에 의하면 사암도인이 사명대사다. 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명대사? 예. 아. 그래서 그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자리를 적게 해서 그 일반인들을 빨리 훈련을 시켜서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예. 많이 외워야 되거나 뭐 훈련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하루면 다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써보시면서 이 맥상이 바뀌고 이런 게 있나요? 사암침을 써보면? 예,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선조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게 참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영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영화인데요? 그 제목은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 예. 2010년도에 개봉한 일본 영화인데요. 네. 일본 아카데미 10개 부분을 휩쓸면서 호평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거 눈물 흘리는 영화 아닌가 혹시?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감동받아서 울 것 같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네. 사람의 심리를 좀 묘하는 데가 있고요. 네. 실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예. 꼭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보시면 좋은 의사란, 아니면 어떤 환자가 좋았을까, 아니면 보시는 분들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혹시 좋은 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환자요? 예. 좋은 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 줄을 열 때 기도하거든요. 저한테 잘 맞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환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 예,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참 선별해서 좋은 환자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환자가 좋은 환자시죠? 일단 저는 저하고 소통이 잘 되는 환자가 좋은 환자예요.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것도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제가 원하는 것도 환자가 잘 이해하고 저는 환자와 의사의 협력 구조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어떤 의술을 통해서 환자가 맞춰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의사하고 도와가면서 환자의 몸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치료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설명하고 실제로 참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치료해요. 그리고 늘 페인 환자면은 페인 레벨을 체크하면서 가고 예. 그리고 증세를 가지고 왔던 이제 내과 환자라거나 피부 환자 같은 경우에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과정을 쭉 체크하면서 같이 알면서 가는 그런 예. 구조입니다. 결국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예. 이제 그 환자가 굉장히 좋은 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하면서 제가 의외로 예. 제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가 힐링을 이제 받으러 왔는데 치료하면서 제가 힐링이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구조네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치료비도 주시고 나도 힐링 받고 예. 그게 어떤 얘기냐면 닥터라는 직업 자체가 예.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좋은 직업. 근데 뭐 좋은 직업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힘이 드는 직업이라고요. 그래서 늘 오면은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안 좋다고 하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늘 그 환자의 여러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지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실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양생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스스로 이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뭐 수련법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예. 그리고 남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남의 몸을 터치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네요. 폐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돈을 아끼시는 게 다른 데서 아끼고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 쓰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기 몸에 대한 부분들은 깎지 마시고 뭐 물론 너무 뭐 비싸고 고가의 어떤 것들을 막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는 좀 시원하게 아끼지 말라는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저는요, 이제 첫 번째 꼽자면, 네.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는 환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목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아프신 환자분들은 손목을 쓰는 걸 최소한하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최소한으로 쓰셔야 빨리 낫거든요.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손가락을 안 쓰고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럼 요거라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물어보실래요? 예, 어떻게 하세요? 난 너무 좋다고 예. 고맙다고 예. 그러면 계속 쓰고 계속 치료받고 이렇게 예. 해서 계속 오면 된다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오래 봅시다.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뭐 굳이 써야 된다는데 예, 아, 쓰지 그러시군요. 말라고 예. 쓰지 말라고 이럴 필요는 없죠. 쓰세요. 근데 오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환자요. 그런 분이 어떤 환자죠? 사람을 치료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호랑이 또 토끼를 잡을 땐 최선을 다해서 잡거든요. 음. 그런데 이거는 해주지 마시고요. 요것도 싫고요. 어. 요렇게 해서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오므라이스에 저기 양파 빼고요, 당근 빼고요, 계란은 케찹 뿌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 50견 환자가 왔는데 보통 50견 환자는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3개월에다가 한약 필수, 침치료 필수거든요. 대부분이. 저는 한약은 못 먹고요. 아니면 저는 한약은 먹기 싫고요. 뭐 이렇게 먼저 깔아 놓으신 후에 네. 그러면 이제 침을 잘 맞으시면 모르겠는데 침도 잘 못 맞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진퇴양난이네. 굉장히 네. 곤란합니다. 치료도 안 되고 또 오래 걸리고 저도 피곤하고요. 침 맞기 싫은데 억지로 맞으시다 보면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침도 그렇게 못 맞으면서 또 한약은 왜 안 돼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무조건 이제 한약을 좀 권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괜히 한약을 먹으면 뭐가 네. 좀 이렇게 쓰는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미리 좀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었나. 좀 이런 예, 그렇게 생각도 생각할 드는데요. 수도 있고요. 네.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 네. 빨리빨리 낫는 게 그렇죠. 왜 전쟁을 치르는데요. 탱크도 나가야 되고 항공모함도 나가야 되고 네. 전투기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권총 하나 딸랑 주고서 전쟁에서 이겨갖고 와 이런 상황이면 힘들지 않겠어요? 아, 진짜 그렇겠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음식도 물론 자기한테 맞는 음식 골라서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의술은 좀 달라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어떤 치료 선택을 맡겨야지. 제 경험으로 어떤 환자가 잘 낫냐면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 요 정도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 상당히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제 분들이죠. 어떻게 예,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빨리 나실 수 네. 있는 찬스가 높죠.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보호받는 거예요. 남을 네, 그렇죠. 배려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자기도 상당히 이제 배려를 받겠죠. 그런 면에서. 예,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당신은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된다. 또는 뭐 내 경험에 의해서 뭐 어떤 기간까지 치료하면 된다. 그 기간까지도 안 가요. 그것보다 훨씬 빨리 나아요. 제가 아는 어떤 닥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치료의 과정은 치료자의 정성 반, 치료하는 사람의 정성 반. 그리고 그것을 모두 초월하는 게 신심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심. 예. 물론 뭐 처음 보는 닥터 또는 처음 보는 환자 서로 이렇게 믿는다는 게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치료의 세계라는 건 어떤 분이 이제 농가를 지나가는데 개가 걷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큰 개인데 보니까 이제 발에 뭐 큰 가시 같은 이런 게 찔려가지고 쩔뚝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보통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으르렁거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자기를 알아보고 발을 달라고 하니까 딱 주더래, 걔가. 그래서 그걸 톡 뽑아줬대. 신기하네요. 네. 자기를 치료해줄 어떤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렇군요. 알아본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의사를 만나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기도 며칠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뭐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심을 뭔가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시면 좋은 의사를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좋은 환자를 만나려면 역시 이 몸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해요. 근데 아마 그 전에 이제 좀 좋지 않은 경험을 있어서 사람을 불신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그럴 일이 수도 있어서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환자분들하고 짧은 기간의 어떤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치료를 이제 두고 치료를 하는데 알아가는 과정이 한 2주 정도는 걸려요. 최소.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서로 이제 상당히 믿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박 선생님하고 명의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했었는데요. 명의가 되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항상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 명의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남들의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거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 스승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명의가 되는 거, 명성을 얻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정말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환자가 너무 무서울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어떤 동네에 의사가 딱 한 명이 있어요. 예, 근데 전염병이 돌았어. 그러면 그 의사 집으로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네. 그 느낌이 환자가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의를 욕심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근하고 따뜻한 의사 되는 게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국 생활을 하는 이제 환자분들, 뭐 같은 한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온 여러 인종의 이제 환자들을 보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외로움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외로움이 또 하나의 어떤 병으로서 자리 잡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 자기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고, 그리고 너 어떠했어? 어떻게 지냈어? 오늘 기분은 어때? 근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고 고마울 때가 많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여기는 왜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매장 앞에서 인사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안부 물어주는. 그래서 이게 오죽 시스템이 그러면 그런 직원이 있나.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장님들이 있다면 예. 자기가 이제 어떤 큰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직원을 한번 고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은 자기가 막 안내해주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입구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아니고 네. 친구 같은 네. 입구에서 맞아요. 그냥 예쁜 여자가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좀 깨끗하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인사하셔도 돼요. 아, 잘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라고. 예. 안녕하시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을 자주 가잖아요. 보면 한국의 삶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리고 각박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남역에서 교보문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이제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 표정을 보면 그래도 20대나 좀 30대 이제 고 안팎의 그런 분들은 표정이 밝아요. 근데 이제 40대 중후반, 50대 특히 왜 남자분들 있죠. 약간 좀 빛바랜 양복을 입으신 그런 분들이 강남 길을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는다거나 이렇게 보면 표정이 참 어두우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은 얼굴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딱 그 연령대 분들이 꼭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신 듯한 그런 표정으로 길을 걸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점점 왜 노령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구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그런 시대적인 반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 나와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눈에 보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우리 세 번째 이야기 나누면서 또 좋은 의사, 명의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그 명의 중에서 좀 닮고 싶은 의사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허임 선생님이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혹시 이 중에서 닮고 싶은 명의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편작의 둘째 형.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왜 근데 큰 형은 아니고 둘째 형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런 그 증후가 없을 때 그런 미리 아는 건 좀 재미가 없고요. 예. 약간 증후가 이제 보일 듯 할 때, 그때 딱 고쳐주면 나도 기분이 좋고, 뭐 상대방이 100%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예민한 사람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돈을 받을 듯 말 듯.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감나무가 있었지? 아니면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거죠 뭐. 아, 예, 예. 그런 스타일이요. 근데 저는 병이라는 걸 미리 고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병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병이라는 게 주는 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면서 꼭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병에 대해서도 좀 배움을 얻은 거다. 저는 제가 이런 치료의학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명예에 대해서 참 재밌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이런 치료자의 길로 들어와서 지금 10년 이상 시간 보내면서 또 오늘 의사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박 선생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